어렸을 적 내 꿈은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 내가 6살 때 한 번은 원시림에 관한 책 실제로 겪은 이야기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어. 그건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는 그림이었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보아뱀은 먹잇감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이를 다 소화할 때까지 6개월간 꼼짝도 않고 잠을 잔다. 나는 정글 모험담을 열심히 읽고 궁리한 다음 색연필을 들어 내 인생 첫 그림을 완성시켰어. 이건 내 1호 그림이었어. 짠! 나는 내 훌륭한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무섭지 않은지 물어봤어. 어른들은 대답했어.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가 그린 건 모자가 아니었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어.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몸속을 그렸어. 어른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 이건 내 2호 그림이었지. 어른들은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중요하지 않으니 보아뱀 따윈 그만 그리고 지리 역사 산수 문법 신경 쓰라 했지. 6살이던 나는 화가라는 멋진 직업 포기했지. 1호 2호 그림 반응이 썩 좋지 않았지.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는 그들에게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피곤했지. 결국 나는 다른 직업 선택해야 했어. 그래서 나는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어. 전 세계 곳곳을 비행기로 누비고 다녔어. 지리를 배운 건 정말이지 유익했어. 한 번 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거든.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진지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 오랜 시간을 어른들 곁에서 보냈고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어. 하지만 그들에 대한 생각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않았어. 조금이라도 통찰력 있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늘 갖고 다니던 1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했어. 그 사람이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늘 대답은 같았어. 모자구나. 그러면 나는 그 앞에서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했어. 뭐 브릿지 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거. 그러면 그 어른은 나처럼 생각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고 했어. 나는 속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어. 그러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나는 혼자 비행기를 수리해보려고 안간 힘을 썼어. 나에겐 한 줄을 버틸 물밖에 없었어. 첫날 밤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잠을 잤어. 혼자 완전 고립된 상황이었지. 그러다 동틀 무렵이었어. 저기 양 좀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여기서 뭐하고 있니?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 괜찮아. 그냥 양을 그리면 돼. 난 양을 그릴 줄 몰라. 대신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림 2개 중에 하나를 그려줄게. 아니야.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진짜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정말 다루기 힘들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아.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알았어. 그럼 내가 양을 그려볼게. 안 돼. 이 양은 병들었잖아. 다른 걸 그려줘. 잘 봐. 이건 내가 말한 양이 아니야. 순양이네. 뿔이 있잖아.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이건 양이 사는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양이야. 얘는 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그런 걸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거든. 풀은 충분해.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봐봐, 양이 막 잠들었어. 나와 어린 왕자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그는 내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내 질문은 듣지 않는 것만 같았어. 하지만 이야기하며 나온 말들 덕분에 그의 비밀에 차츰차츰 다가갔지.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내 비행기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지.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나는 거야.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 뭐? 그럼 누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구나? 그래? 우와, 진짜 신기하다. 누나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이야? 너는 그럼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그래. 아주 멀리서 오긴 힘들었겠어. 꼬마 친구,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누나가 준 상자의 좋은 점은 다니면 양이 쉴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거야. 물론이지. 내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묶을 수 있는 끈도 그려줄게. 끈을 메어둘 말뚝도. 양을 묶어? 참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나 다니니까 결국 잃어버릴지도 몰라.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 갈 수 있지. 곧장 앞으로 직진해버리니까. 필요 없어. 우리 별은 진짜 작거든. 너무 작아서 직진할 수도 없어. 그렇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됐어. 그건 어린 왕자의 고향별이 집 한 채보다 조금 큰 정도라는 거야. 하지만 크게 놀라진 않았어.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지구와 목성, 화성, 금성 같은 거대한 행성 말고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에 잡히지 않은 행성이 좋게 수백 개는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천문학자는 그중 하나를 발견하면 숫자로 이름을 붙여. 예를 들면 소행성 325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어린 왕자가 소행성 비우길리에서 왔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 그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 만원경에 포착된 적이 있지. 그는 학회에서 그 행성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그의 복장 때문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어. 결국 우아한 차림으로 발표하니 그를 믿었지.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새로 사귄 친구에게 꺼내도 그애 몇 살이니, 형제 몇 명이니, 몸무게 몇 킬로니, 아버지 수일벌만이, 그런 걸 알아야 제대로 그 아이를 안다 생각하지. 그런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 가장 좋아하니? 혹시 나비를 수집하니? 아니면 꽃을 좋아하니? 새로 사귄 친구에게 이런 질문하는 어른은 없지.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해봐. 아름다운 장미색 벽돌집을 봤어요. 창문에는 제라늄 화빈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고요. 이러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지. 10만 프랑짜리 저택을 봤어요. 그럼 그들은 소리치겠지? 정말 멋지겠구나.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요, 그 애가 둘도 없이 매력적이었고 환하게 웃었고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원한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테니까 이렇게 말해봐. 어린 왕자의 고향별은 소행성 B612예요. 어른들은 바로 납득하고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어른들은 원래 그런 식이야. 원망할 것도 없어. 아이들은 어른에게 관대해야 해.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나는 슬픔에 휩싸이곤 해.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나버린 지 6년. 오늘도 그를 잊지 않으려 그 아이 그려본다. 모두가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역시 숫자와 자기 자신만 아는 어른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림 물감과 연필 사서 최선을 다해 어린 왕자 닮은 초상화 그렸어. 최선은 다하겠지만 잘해낼 자신은 없어. 어떤 그림은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 이렇게도 그렸다가 저렇게도 그렸다가 기억을 더듬어갈 뿐이야. 아주 중요한 것들도 결국 잘못 기억하고 실수할지도 몰라. 그렇더라도 날 이해해줘. 내 친구는 좀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 아마도 자기와 비슷하게 그려줄 거라고 나를 믿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버는 법을 몰라. 어느 정도는 다른 어른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이지. 분명 나도 나이를 먹은 걸 거야. 나는 어린 왕자의 소행성과 그곳을 떠나온 일, 그리고 그 여행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아갔어. 열심히 궁리하고 우연히 더해지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 이번에도 역시 양 때문이었지. 근데 양이 진짜 작은 떨기나무를 먹어? 사실이야. 잘 됐다. 그러면 양은 바오바브 나무도 먹겠네?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 큰 나무야. 코끼리 한 무리가 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칠 수는 없어. 코끼리 위에 코끼리를 얹어 놓아야 할지도 몰라. 바오바브 나무도 큰 나무가 되기 전엔 조그만 나무였겠지? 맞아. 그런데 네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생각해봐. 나는 그 문제를 혼자 이해해보려고 꽤나 머리 쥐어짰지. 어린 왕자 별에도 다른 별들처럼 좋은 풀 나쁜 풀 같이 자랐어. 씨앗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 있었지. 장미나무 가지라면 자라게 되지만 나쁜 싹은 발견 즉시 뽑아야 해. 어린 왕자의 별에 있던 나쁜 씨앗은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이었어. 그의 별은 이 씨앗 때문에 황폐해졌어. 바오밥 나무는 조금만 늦게 손을 써도 평생 처치 곤란이 되거든. 별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땅속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지. 별의 면적에 비해 바오밥 나무 수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 별은 터져버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마치면 별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줘야 해. 어린 바오바브 나무는 장미나무와 비슷하게 생겼거든. 바오바브 나무인 게 구분이 되면 규칙적으로 뽑아줘야 해. 무척 지루해도 쉬운 작업이야.
누나가 지구의 어린이들이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을 인지하도록 멋진 그림을 그려줘. 언젠가 어린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 그 그림은 무척 유익할 거야. 일은 가끔 미뤄도 괜찮아. 하지만 바오바브 나무는 말이지 항상 골칫거리거든. 나는 나처럼 오랫동안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지나쳐온 내 친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공을 들여 그림을 그렸어.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 왜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큰 다른 그림은 안 나오지? 대답은 아주 간단해. 그리려고 시도는 했지만 잘 그리지 못했어. 바오밥 나무 글을 그릴 때는 어서 빨리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 나는 꽤나 기운이 넘쳤었거든. 난 어린 왕자의 단순하고 적적한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 오랫동안 그에겐 지는 해를 감상하는 것 말고는 즐거운 일이 없었을 거야. 나는 해가 지는 걸 보는 게 좋아. 같이 보러 가자. 그럼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태양이 넘어가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우리 별에 있다고 생각했어. 아, 이 조그만 별에서는 미국과 프랑스는 의자를 옆으로 조금만 옮겨도 가능하구나. 석양빛이 보고 싶어질 때마다 그렇게 했겠구나. 어느 날은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있잖아, 사람은 너무 슬플 때 해가 지는 걸 보고 싶거든.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날 그렇게 슬펐던 거야? 있잖아, 양이 떨기나무를 먹는다고 했잖아. 그럼 꽃도 먹어? 양은 앞에 있는 건 뭐든 다 먹어.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꽃에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꽃에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넌 질문을 한 번 시작하면 멈추는 법이 없구나. 가시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냥 꽃에 심술을 부리는 거지. 누나 말을 못 믿겠어. 꽃은 약하잖아, 순진하고. 꽃도 가능한 한 안심하고 싶은 거야. 가시가 있으면 꽃도 힘들다고. 누나 생각엔 그러니까 꽃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빠서. 중요한 일? 누나도 어른들처럼 말하네. 누나는 단단히 헷갈리고 있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내가 갔던 어느 별에 얼굴 빨간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는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별을 본 적도 없는데 하루 종일 말을 했어. 나는 중요한 일 하는 사람.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꽃들이 가시를 만들어 온 지 수백만 년 되었고 양들이 꽃을 먹은 것도 수백만 년 되었어. 아무 소용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꽃들이 고생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려 하는 게 중요한 일 아닌가. 양과 꽃의 전쟁이 얼굴 빨간 아저씨의 텃셈보다 중요하고 단 하나뿐인 우리 별의 꽃을 양이 단번에 먹으면 안 돼. 만일 누군가 수백만 개의 별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고 해봐. 그는 별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 꽃은 저기 어딘가 있어. 근데 양이 꽃을 먹어버리면 그는 모든 별들이 일순간 자취를 감춰버린 느낌을 받겠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어느새 밤이 내려와 있었어.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어. 내 망치, 볼트, 목마름과 죽음은 그 순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어. 어느 별, 어느 행성, 내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어. 나는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 보호용 덮개도 그려줄게. 내가 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어떻게 그의 마음에 가 닿아서 그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겨우 일어났어. 이해해줘. 머리를 매만지지 못했거든. 너는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 난 태양과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아침 먹을 시간 같은데 내게 친절을 베풀어줄 생각은 있는 거지?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면 어떡해?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 미안해. 호랑이 발톱은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진짜 싫어. 바람막이 같은 거 없을까? 바람을 싫어하는 꽃이라. 운이 없는 식물이네.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 덮개에 씌워줘. 너희 별은 너무 추워. 환경이 안 좋네. 내가 온 별은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어? 찾으러 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말을 걸어서. 장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 꽃은 그냥 바라보며 향기를 맡으면 돼. 발톱 이야기를 들을 땐 진짜 짜증이 났거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장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장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는 내게 향기를 선물하고 내 삶을 눈부시게 밝혀주었는데 그렇게 도망쳐오는 게 아니었어. 딱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장미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모순투성이야. 난 너무 어려서 장미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별을 떠나던 날 아침, 나는 막 올라온 바오바브 나무들의 뿌리를 뽑아냈어. 이 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 잘 있어. 잘 있어.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행복하렴. 난 널 사랑해. 넌 몰랐겠지. 내 잘못이야. 이젠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 행복하렴. 유리 덮개는 그냥 둬.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난 그렇게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 신선한 밤 공기는 내게 좋을 거야.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와 알고 지내려면 애벌레 두세 개는 견뎌야겠지. 나비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는데. 큰 짐승은 무서울 거 없어. 나도 발톱이 있잖아.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 더 힘들어.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이제 가봐. 우리 별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같은 구역에 있었지. 나는 일도 찾고 경험도 넓히고 싶어서 우선 그곳들을 방문했지.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어. 내 백성이 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는 거지? 얼굴이 잘 보이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이 앞에서 하품을 하는 행위는 예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하품을 멈출 수 없어요. 오래 여행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하품하는 걸 허하노라. 몇 년간 사람들이 하품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품은 꽤 궁금한 것이지. 자, 다시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하품을 못 해요. 앉아도 될까요? 앉기를 허하노라. 폐야,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질문을 허하노라. 폐야, 여기서 무엇을 다스리세요? 전부. 전부요? 전부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을 하나요? 물론이다. 별들도 즉시 복종해. 나는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거든. 저는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어요. 제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내가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가라고 명령하거나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한다고 해보자. 그가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한다면 그와 나 둘 중에서 누구의 잘못이 되겠는가? 폐하의 잘못이죠. 그렇다. 각자 실행 가능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내가 합리적인 명령을 할 때만 백성에게 복종하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거지. 해가 지는 건요? 너는 해가 지는 걸 보게 될 거다. 내가 명령할 테니. 단, 내 운영 원칙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젠데요? 그러니까 대략 오늘 저녁 7시 40분 정도가 되겠구나. 저는 이곳에서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겠어요. 떠나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마.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 하지만 여기는 재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난 내 영토를 아직 다 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다 봤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면 된다. 그건 가장 힘든 일이다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지. 저는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떠나는 게 좋겠어요. 안 된다. 폐하의 명령이 이행되길 원하신다면 합당한 명령을 내려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1분 내로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상황이 무르익은 것처럼 보이면요. 너를 대사로 임명하겠다. 어른들은 진짜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지. 자신을 칭찬하는 말만 듣는 사람. 너는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니. 찬양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내가 이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 아저씨는 이별에 혼자 살잖아요. 기분 좀 맞춰줘. 그냥 찬양해다오. 아저씨를 찬양해요. 근데 그게 왜 아저씨를 기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분명 이상한 구석이 있어. 다음 별에는 술주정뱅이 살고 있었지. 여기서 뭐 하세요? 술 마시고 있지. 왜요? 잊으려고. 뭘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뭐가요? 술을 마시는 게 너무 부끄러워.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지. 이 남자는 너무너무 바빴지. 담뱃불이 꺼졌어도 붙일 시간 없어. 아주 중요한 일 하는 중이래. 나는 중대한 일 하는 사람. 꿈 같은 건 꿀 시간도 없어. 5억 개의 별을 가진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 되면 뭘 하나요? 다른 별을 사는 거지. 어떻게 소유해요? 먼저 생각하면 네 거. 그 별로 뭘 하나요? 별을 관리하지. 별 세는 건 어렵지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는요,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이 생기면 꽃을 따서 다니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을 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넣어둘 수는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별의 번호를 작은 종이에 적어둔다는 말이지. 그리고 서랍 속에 그 종이를 넣고 자물쇠를 채워 잠그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거면 됐지. 재밌네. 시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진지한 일은 아니야. 나는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고요. 휴화산도 청소해줘요. 그러면 내 화산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꽃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섯 번째 별에 도착했어. 그 별은 아주 작았고 가로등을 켜는 사람만이 있었지. 그는 가로등을 끄고 키며 말했지. 지독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옛날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별이 점점 빨라져서 1분에 한 번씩 돌아 말하는 사이 벌써 한 달이 흘렀대. 아저씨가 원한다면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저씨네 행성은 세 걸음만 걸어도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작으니 쉬고 싶을 땐 걸어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저씨가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였어. 나는 아저씨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었어. 그건 24시간 동안 지는 해를 1440번이나 볼 수 있는 축복 때문에 그 별이 더 그리울 거라는 거야. 여섯 번째 별은 지리학자 할아버지 살고 있었어. 멀리서 온 나에게 탐험가라 말하며 우리 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어. 우리 별에 있는 화산 세 개와 꽃 한 송이 얘기를 했지. 그런데 꽃은 기록하지 않는데 왜냐고 물어보니 더 덥기 때문이래. 나는 계속 물었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할아버진 말씀하셨지.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 내 꽃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니 나는 생각했지. 내 꽃은 덧없는 존재구나.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거라곤 가시 4개가 전부인 그런 꽃을 혼자 두고 별을 떠나왔구나. 나는 여행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후회했어.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어. 다음 별엔 어느 별에 가볼까요? 할아버지는 지구라는 별에 가보라고 하셨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셨어. 나는 꽃을 마음에 품고서 길을 떠났지. 그렇게 방문하게 된 7번째 별이 지구였어.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야. 어른들이 20억 명 가까이 있어. 하지만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은 일부에 불과해. 어른들은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자신들이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그들은 바오바브 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거든. 난 지구에 일단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안 보여서 놀랐어. 혹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어. 높은 산에서 보면 별과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일 테니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나랑 친구하자.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이 별은 진짜 이상해. 바싹 마른 데다 날카롭고 각박해. 이곳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들은 걸 반복하기만 해. 우리 별에는 꽃이 있었지.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나는 모래사막과 바위와 눈 덮인 땅을 오래오래 걸어서 결국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연결돼 있는 길을 발견했어. 안녕? 안녕. 너희들은 누구니? 우린 장미야. 장미는 자신이 우주와 자기 별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했는데 이 정원에만 똑같이 생긴 꽃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미를 가져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냥 평범한 장미였구나. 그냥 평범한 장미와 내 무릎만큼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아마 영원히 활동을 못하는 휴화산이고 그런 걸로는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어. 안녕. 안녕. 여기야. 넌 누구니? 정말 사랑스럽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나는 너무 슬퍼.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그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거의 잊어버린 말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어?
넌 지금은 많고 많은 아이들 중 하나일 뿐이지.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에게 난 많고 많은 여우들 중 하나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단다. 내 삶은 너무너무 단조롭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루해. 하지만 너의 발소리는 음악소리 같았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두근두근 거리는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 나를 길들여줘. 저길 봐, 저기 밀밭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슬프게도 말이야. 그런데 네 머리칼이 황금빛이잖아. 네가 날 길들인다면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네가 떠오를 거야.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고,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알 수 있어.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날 길들여줘.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선 인내심이 필요해. 그리고 먼저 내게 좀 떨어져서 앉아. 저쪽 풀밭에 앉아. 그리고 날마다 내게 조금씩 더 다가와서 앉아. 어제와 같은 시간에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넌 의식을 지켜야 해. 의식이 뭔데? 그것도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지. 의식은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매일 여우를 길들여 갔어. 이윽고 나는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졌어. 나 눈물이 날 것 같아. 네 잘못이야. 너를 아프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알아. 결국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얻은 게 있어. 밀밭에 황금빛이 있잖아. 잘 가. 넌 이제 네 장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어. 나는 비축해둔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네 기억들은 흥미롭구나.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물도 떨어졌어. 탈수로 죽을 지경이야. 친구를 사귄 일은 좋았어. 죽음을 맞더라도 변하지 않아. 난 여우가 친구가 되어 무척 행복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 아이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너도 목이 마르다는 거지? 물은 마음에도 좋으니까.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물론이야.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친구 여우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마음까지 따스해졌지.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만 같았어. 잠든 왕자를 보며 이렇게나 감동받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마음 때문일 거야.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저번에 한 약속 들어줘. 무슨 약속? 있잖아. 양에게 씌울 부리망.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 꼬마 친구, 내가 그려본 거라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 다잖아. 괜찮아. 어린이들은 알아보니까.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니? 누나,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럼 일주일 전 아침 널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을 홀로 거닐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왔던 거야? 떨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라서?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우리 별이 있을 거야. 어느 별의 꽃 한 송이 사랑한다면 밤마다 행복하게 별을 볼 수 있을 거야. 나에게 먹여준 물음악과도 같았고 별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날 거야. 모든 별에는 우물이 있을 거야. 모든 별들은 마실 물을 줄 거야. 나는 항상 웃는 별들 속에 있을 거야. 아무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그때로부터 6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나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지만 나는 계속 궁금하다. 그의 별은 별일 없이 괜찮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아닐까?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랬듯이 어딘가에서 낯선 양 한 마리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